냉장고를 열었는데 사과가 쭈글쭈글해져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먹기엔 좀 그렇지. 버려야 하나? 그런데 반찬가게 사장님들은 이 사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기다렸다가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판매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반찬가게 사장님들이 이런 사과를 절대 버리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든 사과가 왜 반찬가게에서는 버리는 과일이 아니라 골라 쓰는 재료가 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들이 말합니다. 사과는 시들었을 때가 제일 달아요. 사과가 시들면 겉보기엔 쭈글쭈글해지지만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분이 약 80% 빠지면서 당도가 평균 12브릭스에서 22브릭스까지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사과를 구우면 사과 속 당분이 캐러멜처럼 변하고 식감은 부드럽고 쫀득해집니다. 그래서 반찬가게에서는 시든 사과를 구이 전으로 만들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잘 먹는 간식으로 판매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과라면 왜 집에서는 유독 많이 버려질까? 사실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사과를 보관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 가정에서 사과가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반찬가게에서는 이 사과를 어떻게 돈과 건강으로 바꾸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은 1년에 사과를 약 28kg 소비합니다. 그중 35%가 시들어서 버려집니다. 특히 겨울철 저장 사과는 절반 이상이 쭈글쭈글해진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가 됩니다. 반찬가게에서는 이 사과를 그냥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1kg당 약 3,000원의 부가 수익을 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한국 가정에서는 멀쩡히 먹을 수 있는 사과가 시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대량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반찬가게에서는 이 사과를 다시 손질해 판매용 반찬과 간식으로 바꾸고 있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집에서도 반찬가게처럼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든 사과를 구웠을 때 왜 갑자기 달아지고 식감과 향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든 사과를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약 15분 구우면 사과 세포벽이 부서지면서 말토스와 프럭토스가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캐러멜 향이 나고 씹을수록 단맛이 깊어집니다. 한국 영양학회 분석에 따르면 구운 사과의 혈당 지수는 38로 생사과보다 훨씬 낮습니다. 즉 달지만 혈당 부담은 줄어드는 이상적인 간식이 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시든 사과는 구워지는 순간 단맛과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맛있어지는 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굳이 건강 영상에서 다룰 이유는 없겠죠. 사실 이 변화의 핵심은 달아졌다가 아니라 우리 몸 특기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운 사과와 전 사과가 장 건강과 배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왜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든 사과를 얇게 썰어 기름 없이 팬에 살짝만 구워보세요. 이때 사과 속 팩틴이 활성화되어 장내 유익균, 특히 락토바실러스 증식을 돕습니다. 한국소화기학회 연구에서 구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배변 횟수가 주 4.2회에서 6.1회로 증가했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께 약보다 먼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시든 사과는 생사과보다 팩틴 함량이 약 2.8배 높아집니다. 팩틴은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국당뇨협회 자료에 따르면 구운 사과를 간식으로 섭취한 경우 식후 2시간 혈당이 142에서 98로 낮아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단 것이 당기는 분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든 사과에 풍부해진 팩틴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달아졌는데 살은 찌지 않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혈당 다음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체중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운 사과와 전 사과가 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좋은지, 칼로리는 낮으면서 포만감은 왜 오래 가는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운 사과 백지은 72칼로리로 생사과와 같습니다. 하지만 포만감은 3배 이상 오래 갑니다. 전 사과 한 장은 약 35칼로리, 기름 없이도 충분히 조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간식 하나만 사과로 바꿔도 하루 150칼로리 이상 절약되고 4주에 평균 1.2kg 감량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구운 사과와 전 사과는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은 오래가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번 똑같이 먹으면 금방 질리지 않을까?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는 사과를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반찬처럼 요리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꿔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반찬 가게에서 많이 쓰는 방식 그대로 집에서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한국식 구이 사과 레시피 5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구이. 사과 반 개에 꿀 1스푼, 시나몬 약간, 180도에서 12분. 둘째, 치즈구이. 사과 위에 모짜렐라 치즈, 200도에서 8분. 셋째, 고추장구이. 시든 사과에 고추장 반 스푼, 170도에서 15분. 넷째, 커피구이. 사과 위에 인스턴트 커피 약간, 190도에서 10분. 다섯째, 김치구이. 사과에 김치 국물만 살짝, 160도에서 18분. 이 5가지는 실제 반찬 가게 판매 상위 메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레시피는 특별한 재료나 기술 없이도 집에서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 몸이 달라질까? 사실 변화는 거창한 식단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시든 사과를 간식과 반찬으로 바꾸면서 실제로 체중과 생활이 달라진 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2세 직장인 여성은 시든 사과를 저녁 간식으로 바꾸고 8주 만에 3.8kg를 감량했습니다. 41세 주부는 전 사과 반찬을 식단에 추가해 가족 건강도 챙기고 본인 체중은 4.2kg 줄었습니다. 28세 대학생은 야식 대신 치즈구이 사과를 먹으며 6개월 동안 7.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사례들을 보면 특별한 다이어트나 무리한 절식이 아니라 간식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것인가?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때그때 생각날 때만 하면 금방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는 사과를 사오는 순간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순환 루틴을 하루 단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사오면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1일차 냉장 보관하며 단단할 때는 주스로, 3일차 살짝 시들면 구이 준비, 5일차 쭈글쭈글해지면 구이 전 완성, 7일차 껍질과 심지는 차나 잼으로 활용, 보관은 종이봉투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수분을 85% 이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 비용을 사실상 0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쭈글쭈글해진 사과는 버려야 할 과일이 아니라 당도와 영양이 더 높아진 최적의 건강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둘째, 시든 사과는 구워서 또는 전으로 먹을 때 혈당 부담은 줄고 장 건강과 포만감은 더 좋아집니다. 셋째, 간식 하나만 바꿔도 체중 관리, 변비 개선, 혈당 관리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사과는 보관부터 활용까지 루틴만 만들어두면 음식물 쓰레기 없이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냉장고 속 쭈글쭈글한 사과를 보게 된다면 버려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제대로 먹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지혜가 쌓일수록 몸도 가벼워지고 생활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과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드셔왔는지, 오늘 영상 중 가장 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또 다른 건강한 팁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